안녕하세요. 향상일로라고 하는 말이 사람은 이 문화가 생겨나면서부터서 조금씩 향상이 돼갑니다. 그런데 그 향상돼가는 속도가 참으로 오래 걸립니다. 생각 하나 바뀌는 게, 한 생각이 바뀌는 게 몇천 년씩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 하나가 바뀌는데 최소한도로 기백 년씩은 다 걸립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종교가 하나가 종교가 바탕이 딱 잡히는 것을 이제 불교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불교 이전에 바라문이라고 하는 교가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수많은 신들을 숭상했던 다신 종교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신 종교 시대의 흔적이는 사상은 지금도 남아져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늘에다가도 기도를 하고, 강에다가도 기도를 하고, 나무에다가도 기도를 하고, 수없는 곳에 이렇게 돌뿌리에도 이게 기도를 하고, 이런 흔적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동네 큰 나무 밑에 이게 금줄치고 이게 기도하는 이런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생각이 이렇게 딱 정착이 돼서 돼 있으면은 바뀌지도 않고 수없이 계속 이어져 가고, 하나가 바뀌는 데는 몇천 년씩 걸리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향상이 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다신 신앙에서 유일신 신앙으로 바뀐 것이 바라문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유일신 신앙에서 일체유심조, 자기 마음이 곧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이제 부처님의 성불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향상돼 가는 것이, 그래서 수많은 다신의 신앙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부처님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수천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교로 나가보면은, 그야말로 한가강에서 용마가 출현해가지고, 용마 등에서 하도락서가 이게 보여져서 그것을 가지고 주역이 8개가 나옵니다. 이게 8개가 나와서, 그것으로서 8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러니까는 그 문자들이 세상에 갑골 문자에서 무슨 문자 이게 수없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가는데 이것이 한 단계씩 향상이 돼가요. 그러다가 이게 상형 문자에 오면서 부호 문자가 이루어진 것이 이 주역입니다. 그리고 부호 문자로 바뀌면서 이 주역의 궤 하나하나가 문자였거든요. 그 문자로서 바뀌다가 그러다가 그것이 문자화하게 된 것이 지금부터 3,000년 전 문왕시대에 이르러서 주역은 완전히 문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화가 되기 이전까지가 벌써 1,000년, 2,000년, 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걸려서 결국 문자화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향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한 길로서 향상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한 길로, 일로 향상, 한 길로서 계속 발전하고 향상이 되옵니다. 그러다가 주역은 또 그 후로 500년이 지난 공자 시대에 이르면서 완전히 이 세상 모든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상으로 바뀐 것이 공자 시대예요.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뒤로는 부호 문자는 부호 문자대로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문자화가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 향상일로를 하면서 저는 크게 한 가지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염원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이 수많은 체험을 거쳐서
그 체험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가는데, 체험을 하고도 발전을 못하고 퇴보하는 경우, 이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체험을 해보면 깨닫고, 깨달았거든 향상이 되고, 향상된 데서 또 향상이 되고, 이런 게 향상으로서 문화가 계속 가져야 문화가 안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아주 편안하게 이게 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향상일로의 교재로 여기에 담은 내용은 대체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를 잘 다스려지던 시대의 문장과 나라를 잘 다스려지지 않았을 때의 문장은 가능급적은 빼고 그것은 말로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잘 다스려졌던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령 말하자고 그러면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윤리, 도덕에 대한 문제, 또 살아가는데 세금에 대한 문제, 또 부국 강병이냐 윤리 도덕이냐 할 때에 부국 강병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은 그 나라가 부국 강병으로 갔고, 어떻게 하면은 그 나라는 부국 강병에서 실패를 해서 없어지고, 나라가 생기고 나라는 수없이 있지만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 망해요. 그래서 나라가 유지하고 망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수록되어 있는 문장만을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서 나라가 잘 되려고 하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가면은 나라가 잘 되더라. 그래서 제일 우선 발췌를 한 것은 한비자의 글을 발췌를 제일 첫 번째로 했습니다. 이 한비자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공자의 제자 순자의 제자가 한비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손주가 되는 것이 됩니다. 한비자는. 그런데 이 사람은 20대 적에 이 글을 지었는데, 이게 대충 전래된 것으로 보면 22세에서 27세까지 이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이면은 그야말로 사고가 제대로 연글기도 전의 나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뛰어난 사상을 가질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이 한비자의 사상 하나 가지고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을 합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그러니까는 5천년 역사 중에서 천하가 중국의 진시황 때까지는 2500년 시대인데요. 지금부터 5천년이라면은 2500년이 중국이 이게 열린 지가 2500년 됐는데, 한 번도 천하가 통일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시황 때 유일하게 천하가 통일이 됩니다. 그럴 적에 천하 통일의 바탕을 삼은 것이 한비자입니다. 그 정도로 한비자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야물지게 만들어주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줄 때에 그 확신이 큰 일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비자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한비자가 아주 가장 유명한 노자 도덕경 중에서 형이 상학적인 부분을 놔두고 형이 하학적인 부분에다가 줄을 당기 한비자예요. 한비자가. 그러니까는 정신적인 부분은 놔두고 현실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현실 생활에 가장 접근을 근사하게 잘한 사람이 한비자였어요. 그래 이제 대체적으로 중국 사고 방식에서 그 경전이나 사상에다가 주석을 다는데, 이게
이걸 다는데 한비자의 주석은 중국의 어떠한 사상서보다도 누구의 주석보다도 가장 뛰어난 주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비자의 주석이. 그래서 현실감이 그렇게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 한비자였는데 이 사상 하나 가지고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는데 확신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진시황, 내가 하면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 천하를 통일해야 되겠다. 확신을 심어준 것이 한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한비자가 그만큼 아주 철저한 사상가였다는 점에서 한비자를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한번 발제를 했고, 그 뒤에는 우리는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향한다면은 향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앞으로 100년 후에 미래가 어떻게 되고 1000년 후에 미래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은 예측이 사실상 어렵다 난감해 하는데 예측이 아주 가능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뭘 보면 미래가 열리냐면은 지나간 100년 전을 공부하고 1000년 전을 공부하고 더 멀리 하려면 2000년 전을 공부하면은 미래가 그대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은 왔던 대로 그대로 반복해 가는 것이 인간사이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가 살아온 것 이외에 다른 길로 가는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1000년 후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으려고 하면은 지나간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최상입니다. 그 지나간 역사에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중국에는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자가 역사를 기록해서 공자 춘추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니까 공자의 가장 라이벌이었던 안자가 또 안자 춘추를 만들죠. 그럼 공자 춘추, 안자 춘추 이것만 해도 역사서.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서부터서 사마강의 통감저료 이 역사책이 끝도 갓도 없이 많습니다.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의식은 자기 나라를 실망하거나 자기 나라를 등지려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중국에는 사람들 의식이. 우리나라는 역사책이 딱 그야말로 삼국유사 그리고 삼국사기 그것도 쬐끄만해요. 쬐끔 분량도 되지도 않아. 요 2개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 속에서 내 삶에 자긍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어떤 후손들이고 어떤 나라의 후손들이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자긍심이 막 사무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무침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밤낮 의지하고 기대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나라가.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가 조금 더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공부가 되게 하려면은 가장 중국에서 사상을 주도했던 한비자를 한번 좀 몇 번 읽어보고 세계 명작 가운데서 한비자의 사상 이런 거 가서 유럽이고 미국에 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없어요. 참 아주 기가 막힌 입니다. 이게 전 세계는 전부 남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했던가, 남의 나라가 어떻게 했던가 전부 공부들 하면서 살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만 그걸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한비자의 사상을 한번 이게 우선 바탕으로 하고 그 뒤로는 역사가 중국 역사가 가장 공평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통감저료가 있습니다.
통감조료의 사평은 역사의 평론이요. 얼마만큼 예리하고 얼마만큼 공정한지 모릅니다. 바로 기록을 해야 역사입니다. 그래 가장 공정한 사고를 가진 사마강의 통감에서 몇 가지를 또 이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사마강 그 통감에 발췌를 해보면은 역사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세 번째는 동양 사상에서 가장 그 위대한 사상 중에 하나인 주역의 군자의 덕 9가지를 주역에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역에서 군자의 덕 9가지를 제시를 해요. 군자가 되려면은 나라를 지도하거나 최고의 인격자가 되려면은 이 9가지 덕이 있어야 된다. 이 덕, 9가지 덕을 갖추는 이 부분은 사람이라면은 마음속에 새겨서 군자의 구덕은 자기 살림살이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군자의 구덕을 이 교재에다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로 내일을 알고 싶으냐, 미래를 알고 싶으냐 할 때에 이 미래를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경전이 불교의 유마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유마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거기에 불이품이 있어요. 둘이 아닌, 아니불자 두이자 불이품. 이 불이품에 의해서 미래는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지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불이품 사상이에요. 이거를 좀 더 이제 이분부만 결정적으로 다 다스리려고, 다 한번 총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불이품하고 주역하고, 그리고 또 불교의 해신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비량론이 있어요. 비량론하고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원효대사 판비량론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한다면은 미래를 보고 내일을 알고 모레를 알고 10년 후를 알고 천년 후를 아는 것은 그냥 눈 감고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바탕이 되고 있는 유마경의 불이품을 또 이 교재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세상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예측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으로 보면은 선사들의 기량이 있습니다. 선사들의 사고 방식.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학문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선사들의 사고 방식, 이거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아주 대표적인 큰 선지식의 한 분인 태고 보우국사라는 분이 계셔요. 고려 말기 때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신데, 이 태고 보우국사의 사상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면은 구름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흘러가는 물소리와 더불어 자기 친구를 삼고, 그야말로 산천초목을 전부 하나하나 전부 내 몸 한 몸으로 여기고 하는, 이게 구절이 세상을 이와 같이 보면서 사는구나, 세상을 이와 같이 보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물붙을 겨를이 없구나, 세상을 사는 정말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고방식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 태고 보우국사의 사상입니다. 그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향상일로라고 하는 교재를 하나 엮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좀 보시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할 것이 12쪽에 보면은 약팽소선이라는 목차가 붙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교재에
약팽소선 그러면은 적은 생선을 삶듯이 하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서 아이고 또 저기 스님이 무슨 생선 삶는 거냐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노자의 도덕경 속에 있는 글입니다. 노자 도덕경 속에 있는 글인데 이 글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는 임금이 되고 싶은 사람, 요즘 말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갖춰야 될 덕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팽소선을 한번 필두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이 교재가 이 공부가 여러분 좀 더 이게 고전을 한번 자물쇠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게 되면 이거는 참 발췌한 교재고요. 그러면 어떤 교재 하나 딱 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하나를 고전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의지만 있기만 하면은 저는 숫자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계속 교재에 선정해가면서 해드릴 마음을 가지고 이번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약팽소선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경 읽어보신 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거를 한비자가 썼어요. 한비자가 약팽소선이라는 도덕경에 있는 원문을 그 원문을 한비자가 주석을 난 겁니다. 주석을 이렇게 다는 사람은 중국 역사상 한비자뿐이에요. 기가 막히게 주석을 잘 답니다. 그 적은 생선을 삶듯이 해야 된다. 그 말은 생선을 삶는데 적은 생선 삶으려면은 그렇게 함부로 막 이게 뒤집어 버리면 안 된답니다. 조심스럽게 뒤집듯이. 그러려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정말로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여기 이거 가르친 것이 지금 노자인데 이 부분을 주역에서는 밟을 이자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밟을 적에 한 걸음 밟을 적에 마다 얼음판을 걷듯이 정말로 조심하면서 가라. 그러면은 탈이 안 생긴다. 하고 이제 가르치는 게 주역이고 이게 노자는 세상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잘 먹고 사는 생활 속에서 정말 조심하는 모습을 여기서 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생선 삶듯이 적은 생선 삶듯이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한비자는 뭐라고 썼느냐? 공인은 뭐냐면 기술자지요. 기술자가 삭변업이면 이 숫자라는 이 숫자가 하나 둘 이렇게 헤아릴 적에는 수 그러고요. 자주 할 때에는 삭으로 발음을 합니다. 자주 삭. 그래서 자주 업을 바꾸면 즉 실기공이요 그 공을 상실하게 되고 이게 사람이 흔히 중국 사고에서는 한우물 파라는 말이 많잖아요. 이쪽에서 파다가 저쪽에 파다가 또 저리 가라 이렇게 파서 우물이 나오냐 물이 나오냐 한 우물을 계속 파라 이러는데 이게 업도 직업도 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성공할 때까지 성실하게 해야지 이거 됐다 저거 됐다 해가지고 그 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자주 업이 바꾸면은 그동안 했던 것을 10년을 하다가 바꿔버리니까 10년을 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되니까 이것은 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작자가 상요사면 이게 작자는 경작자를 말하는데 경작자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이때만 해도 전부가 이게 농공시대가 되기 때문에 업 중에서 제일 큰 업이 농사 짓는 건데 농사 짓는 사람이 자주 이사를 가면은 삭요사 이사 갑니다. 이사를 가면은 이게 요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옮기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옮기고 그래서 요사입니다. 이게 요사를 하면은 즉 망기공이라 곧
그 공을 잃어버리게 된다. 망자가 죽도록 했던 것을 다 공이 없어져 버린다. 무자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정무기공이라 그 공이 없어져 버린다. 이 없어질 망자니까요. 그래 이제 농사도 옛날 말이 있어요. 주인하고 논밭이 같이 기가 화해야 농사가 잘 된답니다. 그런데 주인이 논밭에 정성을 안 들이면은 논밭도 역시 농사 지어봐야 좋은 음식이 나오질 않는답니다. 좋은 곡식이. 그러는데 자꾸 변동을 하면은 그 땅과 주인은 하나가 되질 않아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농공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농사 지었던 공로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나서 일인지작이 아주 예를 구체적으로 듭니다. 한 사람 농사꾼이, 작자는 농사꾼입니다. 여기서는 일망반일이면 하루에 반나절을 없애버리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온종일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농사가 성공을 하는데 반나절은 놀고 반나절만 일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10일이 지내면은 망 5인지 공이요. 5사람의 공이 없어져 버리고, 열흘 지내면 5사람이 해야 될 일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만인지 자기, 만인의 농사꾼이 일망반일이면 하루에 반나절을 내버리면은, 하루에 반나절을 내버리면은 10일 즉 열흘이 되면은 망 5만인지 공일이라 5만 사람의 공로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람의 본성을 알고 법을 만들어야 돼요. 본성은 한번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게을러지고 싶은 것이 본성이고, 한번 마음을 내서 한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지런을 떨면은 또 부지런해지고, 이게 본성이 그래요. 하루에 10,000명이 그냥 하루에 반나절을 내버리면은, 그러면은 열흘만 되면은 5만 명의 공이 상실해 버리니까 5만 명이 할 일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많은 손실이 옵니까? 연즉 그렇다면은 삭변업자는, 자꾸 업을 바꾸는 사람은 기인이 미중이면,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면 기후미대이라, 그 손실은 점점 더 커진다. 정말로 업을 자꾸 바꾸면은 바꾼 만큼 손실이 오게 되는데, 그런데 업을 바꾼 사람이 많아지고 또 많아지게 되면은 그 손실은 더욱 많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일상적으로 이 세상이 전부 그렇지 않더냐? 한비자가 나이 20대쯤 젊은 애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 놓고 나서는 법령이 갱이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법률을 자꾸 바꿔요. 법이 바뀝니다. 바뀌면은, 즉 이해가 여기요. 이해관계가 바뀌어버려요. 법령이, 이런 법령이 있다가 이쪽으로 바뀌면 이해관계가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지고, 이해가 여기면 이해관계가 바뀌어버리면은, 즉 민무가 변이니 백성들이 하는 일이 또 바뀌어져요. 힘쓰는 일이, 자, 이해관계가 저걸 하면은 이익이 많이 생겼는데 이쪽을 해야 이익이 생긴다.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저쪽을 하던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법이 또 바뀌니까 또 이쪽으로 가야 이익이 생기겠구나. 또 이쪽으로 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민무가 바뀌어지는데, 민무가 변이니, 민무가 변을, 백성들의 업무가 바뀌어지면은 위지 변업이라, 그걸 일러서 변업이라고 한다. 변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로 이리관지면, 이치로서 관찰해 본다면, 사대중이 상요지면, 대중을 일을 시킵니다. 많은 사람을 일을 부려먹으면, 일을 시킬 때에 일을 시키면서 자꾸
한 가지로 꾸준히 시키지 않고 이렇게 시켰다 저렇게 시켰다 자꾸 바꾸면 이것이 상요지예요. 바꾸면 즉 소성공이에요. 그러면은 성공하는 경우가 너무 적어져 버린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또 재미납니다. 장대기 삭사지면 장대지 그러면은 장대지 큰 그릇을 자꾸 한 군데 안 놓고 일로 옮겼다가 또 이리 옮겼다 큰 그릇을 자꾸 옮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다 폐상이요. 이 폐상이라고 썼는데 손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손상이 많고 큰 그릇을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옮기면은 자꾸 손상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적은 생선을 삶을 적에 자꾸 뒤집으면 그러면은 적기택이요. 적기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윤택이 없어져 버리고 뭉그러져서 못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치대국이 삭변법이면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꾸 법을 바꾸면은 즉 민고지라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진다. 시로 유도지구는 이 때문에 도가 있는 임금은 귀허정이요. 정말로 어떻게 하느냐 텅 빈 마음으로 바꾸질 않고요. 꾸준히 한 길로 갑니다. 한 길로 가는 것이고 부중변법이라 변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법 바꾸는 것을 일삼지 않아요. 법 바꾸는 것을 일삼지 않는지라 고로왈 지대국자는 약평소선이라 하니라. 그래서 대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적은 생선을 이게 뒤집듯이 조심조심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적은 생선 다스리듯이 그렇게 조심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부분이 그 도덕경에서 나오는 약팽소선장을 한비자가 약팽소선 이 보통 사람들이 주석 같으면은 약팽소선이라는 이 말은 이런 말인데 이 말은 그 노자도덕경의 몇 편에 나오는 말이고 무엇이고 이렇게 학리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한비자는 그렇게 하질 않고 제일 첫 번째 농사 짓는 사람 예를 먼저 들었지요.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예를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법령을 자꾸 바꾸는 그 임금의 예를 들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법령을 자꾸 바꿔서 농사 질 때에 자꾸 이사가도 안 되고 법령을 자꾸 바꿔도 안 되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자꾸 바꾸는 거 생선을 삶는 사람이 너무 자꾸 뒤집어 싸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예를 들어가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농사 짓는 사람은 참 이사 자꾸 옮기지 말고 자꾸 바꾸지 말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야 농사에 성공한다. 기술자가 한 가지 일에 종사를 해야 기술자로서 성공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법령을 자꾸 바꾸지 말고 한 가지 법령을 가지고 계속 가져야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그래 이제 법령도 이제 그러거든요. 모든 이제 사상가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법령은 아무리 바꿔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라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지 법령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못 되질 않아요. 법령이 부족하면은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 되고 사람이 넘치면은 넘친 것을 융통성 있게 가면 되고 이거 사람한테 달린 것이지 법령에 있지 않다. 그런데 자꾸 법령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바꾸는 것은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가게 하는 것이 법령 바꾸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한비자가 나이 20대죠. 젊은 한비자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원로들에게
정말로 법 좀 바꾸지 마시오. 이렇게 호소를 한 글이 한비자의 약팽소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가만히 한번 여기서 점검해 볼 일이 생각이 안 나십니까? 뭐가 생각이 나야 되느냐? 자, 이게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자꾸 바꾸지 마라. 농사꾼도 마찬가지다. 나라 다스리는 사람도 자꾸 변화를 쫓지 마라. 한 가지 일에 한결같이 꾸준히 가거라. 이런 것을 한번 딱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가서 조심하는 것으로 하나의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얼마만큼 조심해야 되는지 말도 못합니다.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이 이 세상 사는데 우리한테는 가장 큰 덕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장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